자, 전반전 우리가 1대2로 역전을 일단 당했고요.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상대가 굉장히 거칠게 나옵니다. 중원에서 거칠게 몰아치고 태클 막 하고 카드 감수하면서도 손흥민 선수 볼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 볼 잡았을 때 막 당근에 태클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컨디셔닝에 잘못이 있어서 지금 폼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변명이 아니라 어쨌든 현상을 말씀드리면 선수들 몸이 좀 많이 무겁고요. 그리고 중원에서 우리는 박용우 선수와 황인범 선수 두 명이 서 있는데 이 두 선수만으로는 잘 안 되게끔 상대가 이 둘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크리스만 감독 축구에서 계속 굉장히 아쉬운 거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이드백들의 운용인데 그 선수들 개개인의 뭐 실수나 역량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 측면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양쪽에 사이드 그 미드필드 자리에 이재성과 이강인 이 선수들이 전형적인 터치라인 윙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장점을 살리는 볼 투입을 해주면서 그들이 남겨놓은 공간 쪽에 이기재나 설령우가 굉장히 오버래핑 전지를 하면서 우리가 공격 숫자를 전체적으로 6명까지 늘릴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사이드백들을 지난 바레인전 전반전 오늘 전반전 다 아래쪽에 낮게 그러니까 공격을 우리가 강화하는 쪽보다는 앞쪽에서 우리가 볼을 빼앗겼을 때 수비를 대처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뭐 후반전에 지난 경기도 바뀌었고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데 1차적으로 그런 위치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들이 최근 토트넘 경기를 보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포로나 우도기가 안쪽에 들어와서 미드필드 숫자를 늘리면서 우리가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포백을 일단 기본적인 위치에 좀 통상적인 위치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면서 미드필드 싸움에서 우리가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렇게 높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령우나 이기재 선수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이강인과 이재성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 이쪽에서 경쟁력이 있는 미드필드 숫자 구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너무 좀 클래시컬한 포백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원에서 밀리고 상대의 거친 이런 움직임의 반응을 잘 하지 못할 때 좀 무너지는 두 골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빌미를 제공을 했죠. 실점 그리고 이제 코너킥 내주는 과정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바뀌지 않을 거고 이번 대회 내내 안 바뀌겠습니다만 좀 아쉽다는 거죠. 좀 수준 높은 그런 축구를 구사하고 상대의 어떤 예측이나 상대의 우리에 대한 공략을 우리가 벗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숫자 싸움인데 풀백들을 너무 우리가 낭비하고 있다.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 이런 부분을 논하기 이전에 풀백들의 활용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확실히 있다. 후반전에 이런 것들이 좀 경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 AFC 아시안컵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고요. 2조 2차전 오늘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 지금 막 끝났습니다.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또 확신을 했는데 결과는 승점 1점씩 나눠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라운드에서 승리를 했지만 요르단이 말레이시아를 대파를 하면서 우리가 조 2위인 상태로 둘이 맞붙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조 2위 자리를 못 벗어났고 요르단이 1위, 우리가 2위인 상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우리가 1위를 하게 되면은 일본조 2위를 만납니다. 일본이 지금 현재 이라크 1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본이 3위를 하거나 떨어지지 않는 이상 2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한일전 16강이 예상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2조 2위로 끝이 난다면 우리의 16강 상대가 일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F조 1위가 됩니다. 태국, 사우디, 오만이 지금 있는 조인데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8강 상대가 우즈베키스탄이나 호주가 되는 이런 루트로 우리가 다른 루트로 타고 가게 됩니다. 뭐 일본과 16강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단 그거 좀 말씀드리고 자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정말 모든 선수들이 무거웠어요. 다행히 극 초반에 페널티킥이 나오면서 좀 경기를 쉽게 풀어가나 했는데 이후부터는 계속 말렸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전 굉장히 안 좋았고요. 후반전 들어서 이제 하프타임에 김태환과 홍현석을 투입을 하고 이기재 박용우를 뺐습니다. 박용우 선수 자책골도 있었고 사실 자책골이야 뭐 약간 불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원에서 앞쪽으로 볼을 좀 뿌려주거나 방향을 좀 오른쪽 왼쪽 좀 잡아주는 역할을 중앙 미드필드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크지 않았나. 아무튼 그래서 홍현석을 투입을 하면서 황인범이 이제 좀 더 내려왔고 변화를 줬고요. 또 이제 왼쪽에 이기재 선수 자리로 서령우 선수를 이동을 시키고
누구냐 저기 김태환. 김태환 선수가 또 네.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다지 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결국에 이제 동점골 장면에서는 김태환 선수의 크로스 그 측면 라인을 따라 들어가는 돌파가 아주 주요했지만 교체 직후에 이게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누가 묻는다면 네. 아니죠. 네. 이 결과가 교체에 대한 결과가 45분 뒤에야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게 뭐 핑계를 대자는 것이 아니라 컨디셔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골키퍼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히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무릎인대 부상으로 대회를 끝낸 것도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 오늘 경기 나온 주요 선수들 뭐 손흥민, 뭐 이강인, 네. 뭐 황인범 선수도 마찬가지, 이재성도 마찬가지고 조금 다 몸이 너무 무거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정 4일 쉬고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정이면 사실 그때 2차전이고 그렇게 무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컨디셔닝에 또 지금 이번 경기에서 요르단 선수 정말 잘 날아다녔고 야 특히 알타말이 그 몽펠리에 뭐 네. 다들 무슨 뭐 어디 이강인 비교하냐 했는데 오늘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그런 컨디셔닝과 상대에 대한 분석과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 작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전반 후반 계속 그게 노출이 됐고 또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전반전을 보면서 상대의 경기 흐름을 보면서 후반전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선수 교체만 있었지 전술적인 역할이 바뀐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뭐 기껏 있었다고 하면 이제 정우영 선수 들어가면서 이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 왼쪽으로 빠지고 네. 중앙으로 이제 그 이강인 선수나 이승 선수가 들어가는 이승 나온 다음에 정우영이 들어갔던 네. 이런 부분들인데 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 사실 이렇게 전술적으로 준비가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뭔가 이 클러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약간 흔히 말해서 해조 축구 네네. 그런 게 나왔으면이라도 다행인데 사실 오늘 선수들 모두가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지난 경기 때는 이제 네. 이강인 선수가 우리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던 것을 두 번의 마무리로 일단 세탁을 해줬는데 네. 오늘은 그런 것도 좀 되질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어떤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에이스들의 클러치 능력에 기대는 것 외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냐에 대한 좀 문제 제기가 분명히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 팬분들이 분명히 아쉬움 많으시고 하겠지만 뭐 개개인에 대한 비판이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대단한 커리어의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정도의 축구밖에 하지 못하는 거, 또 상대에게 이렇게 쉽게 공략을 당하는 거, 또 경기 중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그거는 결국 감독의 책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전에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지만 뭔가 전술적 그 포메이션의 교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부품만 그 마치 선수들이 부품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부품만 바꿔 끼워 넣는 그런 교체만 계속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 점도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전반전 끝나고도 제가 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이드백들의 그 활용이 굉장히 단조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술적인 다양성을 우리가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로 작용을 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고 근데 뭐 이건 우리가 갖고 가야 될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크리스마 감독이 애초에 그런 축구를 해왔고 그런 축구에 적합한 선수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리고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김태현 선수가 어쨌든 동쪽골 장면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고 좀 아쉬움이 있고 근데 더 걱정되는 건 이제 마지막 경기도 마지막 경기 16강 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정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이번 때는 네. 5일 감각 경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컨디셔닝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황인범 선수와 홍현석 선수가 어쨌든 좀 부상이 있어 보이는 네. 느낌이었거든요. 뭐 추가적으로 경기 이후에 진단을 정확하게 하겠지만 별다른 큰 부상이 아니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선수들 기록을 살짝 좀 보고 가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전반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전진을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때는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배치가 된 것처럼 수비 쪽으로 많이 내려왔었는데 네. 후반 들어서는 왼쪽 측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확실히 공격적인 위치에서 많이 볼을 다뤘고 근데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아요. 뭐 네. 슈팅 3개, 6개를 때렸는데 3개가 블록이네요. 그렇죠. 네. 유스팅 할 밖에 없었고 드리블 5번 시도해서 1번 성공시켰고 패스 성공률이 높지만 그렇게 뭐 그 유의미한 위치에서의 패스들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키패스가 3번 있긴 했는데 키패스라는 게 사실 슈팅으로 연결이 된 패스가 키패스로 통계상으로는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좀 아쉬웠던 선수 중에 이제 이강인 선수. 네. 네, 이강인 선수도 후반 들어서는 그래도 반대쪽으로 이 전반전에는 거의 반대쪽 지표가 없었는데 네.
이동도 많이 하고 또 터치도 전반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중앙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그런데 결국 어쨌든 뭐 득점하는 과정에서 큰 기여를 좀 하지 못했었고. 근데 확실히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그 드리블 성공률 자체가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 팀이 2명, 3명씩 항상 이 두 선수 주변에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수들 근처로 접근할 수 있는 선수들의 어떤 좀 부분 전술을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근데 AI 평점은 손흥민 선수가 7.9점, 정승현 선수가 7.1점, 황인범 선수가 8.0점. 우리가 자책골로 기록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동점골을 황인범 선수가 사실상 만들어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좀 받았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말레이시아전 이제 중요해졌고요. 지금 물론 우리가 조 1위를 하면 일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뭐 피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걸 또 의도적으로 하기는 그렇죠. 좀 그렇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16강에 일본 떨구면 네. 더 그만큼 우리의 우승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승 1무로 승점 4점으로 2위. 네. 근데 말레이시아를 요르단이 4대 0으로 꺾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한테 2골 차로 이겼고 마지막 라운드 봐야겠지만 자력으로 우리가 그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때 일단 최대한 많은 골을 넣어야 된다. 네. 예, 뭐 불가능한 과제는 아닙니다. 말레이시아가 어쨌든 최약체이고 만약에 아직 안 치러진 바레인전에서 말레이시아가 뭐 진다면은 뭐 탈락이 사실상 확정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참 경우의 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아시안컵에서조차. 네, 그러게요. 네. 네. 사실 우리가 너무 좀 상대를 과소평가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골 많이 못 넣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3대 0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이 알타마리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네. 이 요르단이 알타마리가 활용하는 공격 이 트랜지션 전술을 너무 잘 짜왔어요. 일단 알타마리 주고 이 선수가 본인이 볼을 갖고 기다려주든 아니면 바로 연계를 시켜주든 몰고 올라가든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확실한 공격 전술 요걸 저는 이 요르단의 플랜 A처럼 봤는데 요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팀의 그 내용을 봤을 때 예측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기재 선수 전반에 좀 끝나점을 뺐던 것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대응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상당히 힘든 경기를 했다.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차전의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될지가 사실 주목이 됩니다. 사실 네. 우리는 2승 빨리 하고 3차전에 뭐 체력 관리 겸 그다음에 이제 백업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위해서 좀 로테이션을 돌리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그게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렇죠. 게다가 뭐 오늘 경고 세탁 전혀 못했고요. 그렇죠. 네. 3차전 때 지금 뭐 손흥민, 뭐 김민재 이런 선수들 3차전 때 카드 받으면 16강 못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원래는 좀 그 2차전 때 카드 받거나 3차전 때 쉬거나 요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기였다. 좀 이른 시간에 손흥민 선수 페널티킥 터진 것은 좋았지만 출발은 좋았지만 첫 단추는 잘 깨도 두 번째 단추부터 밀려 깨는 그런 경기가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고 아무튼 뭐 3차전 뭐 이렇게 적절한 때 매 맞았다고 생각하고 3차전 때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